자, 1번 문제. 정부 회계 문제였고요. 국가 회계 기준과 지자체 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죠. 자, 옳지 않은 것. 나머진 다 맞았고 4번이 답이었죠. 국가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순자산은 기본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 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우리가 국가 회계 기준에서는 순자산을 어떻게 구분했어요? 기적순으로 구분했죠. 기적순, 이 세 가지가 순자산인 거지 기본에서 적과 순을 뺀 게 순자산은 아니죠. 순자산은 자산 빼기 부채예요. 자산 빼기 부채. 그래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수익기준서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2번이 답이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우리가 고객한테 자산을 팔았는데 기업, 판매자가 재매입 약정이 있으면요. 물건이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통제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재매입 약정을 고려합니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요. 3번 볼게요. 3번도 뭐 간단했죠.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2번이 답이었는데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자, 우리가 충당부채로 인식하려면 현재 의무여야 하는데 이 현재 의무가 미래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요? 지금 미래 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거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적이어야죠. 미래 사건과 독립적이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관계없이 내가 피할 수 없는 의무에 대해서만 충당부채를 인식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4번 되게 쉬웠어요.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에요. 기업, 개별 취득한 특허권. 특허권, 무형자산 맞고요. 니은이랑 리은은 세트죠. 내부 창출, 내부 창출. 이 친구들이 붙어 있으면 무형자산이 아니라 그랬죠. 둘 다 아니고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기업.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5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죠. 너무 당연한 문장이죠. 외부에서 매입하여 재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품이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돼요. 나머지 문장 아리까리에서도 상관없어요. 3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틀렸잖아요. 상품은 재고자산인 거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3번이 답이에요. 자, 6번. 요거 이제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텐데 요거는 차근차근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요구사항은 게임 접근권에 대한 수익입니다. 주한국은 게임 기기를 95,000원에 판매하고 볼게요. 게임 기기 95,000원. 그 다음에 접근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10만원인데 X1년 10월 1일에 주한국은 100명의 고객에게 2% 할인된 가격으로 게임 기기와 게임 접근권을 묶음 판매합니다.
그리고 게임 기기랑 게임 접근권은 각각 구별되는 수행 의무라서 그 다음에 게임 접근권 판매는 수행 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보죠. 일단 2%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총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10만원에서 2%를 빼면 98,000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거래 가격을 배분할 때는 배분 기준이 어떻게 돼요? 개별 판매 가격의 비율대로. 지금 각각 요 비율대로 팔고 있었기 때문에 98,000원을 95대 5의 비율로 뿌려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93,100원, 그리고 나머지 4,900원이 접근권으로 가요. 그런데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무로 보겠다고요. 그리고 이 접근권은 10월 1일에 1년 동안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X1년도에 우리가 접근권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수익은 고객 한 명당 4,900 곱하기 12분의 3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100명이잖아요. 100명. 4,900 곱하기 12분의 3에다가 곱하기 100명. 이렇게 하시면은 122,5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었어요. 근데 풀이 과정을 알더라도 지금 보시면 숫자가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 실전에서 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6번은 틀렸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7번 보자고요. 자, 7번. 다음 거래가 X1년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기말, 수정, 분계가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음 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자, 보자고요. X1년 3월 1일에 1년치 임대료 36만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얼마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얼마를 선수 임대료로 남겨야 될까요? 그냥 부채라고 쓸게요. 부채랑 수익. 3월 1일에 빌려주고 10달, 그리고 내년도에 2달 이렇게 걸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을 안분해보면 30만원만 수익이고 6만원은 부채가 돼요. 다음 9월 1일에 보험료 24만원을 현금 지급. 현금 24만원. 얘도 마찬가지로 당해 비용은 비용, 내년도 비용은 자산이 되겠죠. 성급 비용. 자, 금액은요 24만원인데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여기가 8달, 여기가 넉 달이겠죠. 9, 10, 11, 12. 자, 그럼 금액은 여기가 8만원, 비용 8만원, 자산 16만원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자산은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셨을 텐데 일단 이거 있죠. 성급비용.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현금도 자산이잖아요. 현금도. 그래서 자산이 28만원 증가가 답이었고요. 포괄 손익계산서상 이익 하나, 둘, 22만원 증가. 28만원 증가, 22만원 증가. 2번이 답이었어요. 8번 갈게요. 자, 간접법에 따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할 때 EBT의 차가 많은 항목만을 구하면. 자,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구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비영업 손익을 빼고 영업자산 증가액 빼고 영업부채 증가액을 더하잖아요. 여기서 빼는 것들이에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비영업 비용이니까 더해야 될 거고요. 재고자산 증가는 영업자산이니까 빼야죠. 그래서 니은 들어와야 되고요. 매출채권의 감소, 얘는 영업자산이니까 부호를 반대로 더해야 되고요. 매입채물 감소, 영업부채니까 그대로 빼야죠. 그러면 니은 리을 3번이 답이죠. 쉬운 문제였어요. 9번 볼게요. 국가회계 기준의 규칙에 대해서 옳은 것은이에요. 일단 1번이 답이었고요. 국가 운영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 수익과 이전 수익을 제외한 수익이다.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가 다 틀렸어요. 2번부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만 구성하되 주석을 포함한다. 올해 국가회계 기준에서 개정된 거 제일 중요한 거 현표가 포함됐다 그랬죠. 국가회계 기준도 이제 현표가 포함됐어요. 3번 투자증권 중 지분증권은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더라도 취득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야죠. 4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해야 될 자산, 유산자산을 말하는 거죠. 필수보충 정보가 아니라 이제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1번이 답이었어요. 10번도 뭐 간단한 문제였죠. 요구사항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예요. 주한국은 X1년 초에 기계장치를 원가 모형으로 적용해서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대요.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5만원이래요. 그리고 X3년도 감가상각비를 줍니다. 만원. 이거 가지고 취득원가를 구해봐라 이거예요. 연수합계법이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5만원을 빼고 내용연수 4년 연수합계법이니까 10분의 4부터 출발을 할 텐데 X3년도니까 432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이 얼마예요? 5만원 될 거고 5만원 네 계속 보죠.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5만원 감가상각비 만원 네 그러면 취득원가가 10만원 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여기 10만원이 들어와야 여기가 5만원이 되겠죠. 네 11번 갈게요. 자, 사할차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생각할 때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사할차를 생각하면 이자 비용 인식하고 현금 나가고 그 다음에 사할차가 대변에 오죠. 여기서 사할차 상가액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 이자 비용 인식하면서 사할차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본이랑 부채에 미치는 영향인데 일단 얘도 부채잖아요. 부채 얘가 대변에 왔어요.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할인 발행 상황이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이 점차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겠죠. 그리고 이자 비용 인식했으니까 비용 인식하면은 자본이 줄어들어야 되죠. 부채가 늘었으니까 자본 줄어야죠. 감소 증가 3번이 답이죠. 12번 볼게요. 요구사항은 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이에요. 자 보죠. 비용 채권
충당금 있는데 기초에 충당금 잔액이 10,000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 20,000원의 매출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장부가액에서 제거합니다. 그럼 여기도 20,000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충당금이 10,000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 10,000원을 더 인식하죠. 그리고 나서 매출 채권 잔액이 700,000원이었고 이 중에 기대 신용 손실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40,000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40,000원의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비용도 더 인식할 거고요. 1년 동안 인식하는 총 비용은 50,000원이죠. 4번이 답이었어요. 13번입니다. 13번도 간단했죠? 활동기준 원가 계산제도 ABC 문제였고요. 뭐 그냥 산수 문제였어요. 간단한. 자, 요구사항은 제품 A의 총원가입니다. 기초원가. 이 안에 DM과 DL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OH만 추가를 하면 총원가가 나오는데 기초원가가 일단 20,000원이고요. 그리고 OH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제품 준비, 기계 이용, 검사 이렇게 3개인데 자, 총원가 200,000원, 최대 활동량 100회 중에 A가 20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배부돼야겠어요? 20%니까 40,000원 가야 되고요. 기계 이용은 60,000원, 200시간 중에 20시간이니까 10%를 배부받으면 되겠죠? 60,000원. 그 다음에 검사 400,000원에 200회인데 10회니까 20분의 1 20,000원을 배부하면 되겠네요. 요거 다 더하면 14만원 되겠네요. 3번이 답이에요. 14만원. 14번 갈게요. 14번, 15번은 그냥 주는 문제였죠. 같이 갈게요. 석유, 화학, 산업 등과 같이 표준화된 작업 공정을 통해 한 가지 제품만을 대량 제조하는 제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종합원가 계산이죠.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계정 그려가지고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 완성품 한살량 구한 다음에 단위당 원가를 구해가지고 그냥 수량 비율로 뿌리잖아요. 모든 제품이 다 동질, 균등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반대말은 뭐예요? 개별원가 계산이죠. 개별원가 계산은 모든 제품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 다르니까 각 제품별로, 각 작업별로 제품을, 그 원가를 따로 집계 한다고요. 2번이 답이었어요. 15번.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이거 뭐라고 제가 1년 내내 얘기했어요. 단순 계약은 거래가 아니라고요. 여기 있죠. 계약 체결. 1번이 답이었어요. 16번 갈게요. 자,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인데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는 변동되지 않는다. 변동됩니다.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 변동이 되냐 안 되냐 이건데 지금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산부채를 얘기해요. 자산부채. 근데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을 발행하게 되면 채무상품을 발행하면 현금 들어오고 부채 생기고요. 지분상품 발행하면 현금, 자본 생기죠. 그래서 자산, 부채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요. 그래서 재무성과, 재무성과라 하면 NI를 얘기해요. NI. 회사가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성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 이거 말고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도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이 변동된다고요. 3번이 답이에요. 17번. 이거는 무조건 맞췄어야 돼요. 엄청 많이 했던 주제예요, 이거는.
수정분계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 성급비용이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1,000원 줄여야죠. 부채가 1,000원 늘었다. 1,000원 줄어야죠.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부채가 또 1,000원 늘었네요. 당기순이익 줄어야죠. 미수수익. 자산이 1,000원 늘었네요. 당기순이익 늘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000 감소죠.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7번 문제, 7번 문제랑 다른 게 뭐냐면 17번은 원래 우리가 늘 풀었던 문제대로 수정분계가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근데 앞에서 봤었던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정분계가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는 수정분계만 보는 게 아니라 원래 거래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났던 겁니다. 17번은 원래 풀던 대로 풀어주셨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간단했고요. 자, 18번도 회계 원리 문제인데 틀렸다면 이제 그냥 너무 오랫동안 안 봐서 까먹어서 그냥 틀린 것 뿐이에요.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한 후 집합손익의 계정 잔액이 10만원이었대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집합손익 계정의 마감 분계로 오른 것은 얼마이냐? 집합손익이 10만원이 있는데 수익이 비용보다 크대요. 그럼 이익요금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늘겠죠. 그리고 집합손익이 원래 제거되면서 이익요금에 누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이 10만원이래요. 이익요금이 늘어야 되니까 이익요금이 대변해 오겠죠. 4번이 답이죠. 쉬운 문제였어요. 18번 틀린 분들 많던데 18번은 틀렸으면 안 돼요. 18번은 틀렸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19번, 20번. 19번, 20번도 틀렸으면 안 돼요. 예, 쉬운 문제였어요. 자, 정상 개별원가 계산 제도고요.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를 하고 있대요. 자, 일단은 배부율. 예산 10,000원을 예상 시간 100시간으로 나눠서 1시간당 100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배부액. 배부액은 100 곱하기 120시간 해서 12,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배부 차이를 구하죠. 배부 차이는 배부액 12,000에서 실제 발생액을 뺍니다. 근데 이게 1,000원 과소배부래요. 그러면 발생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13,000원이라는 거죠. 발생액보다 덜 배부했으니까. 13,000원. 3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20번입니다. 제조원가의 흐름.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였죠. 제조간접원가. 일단 기초원가가 DMDL이 35만원이래요. 그리고 OH를 물어봤고요. 제공품 기초, 기말 금액이 15만원이랑 30만원이고 여기까지 했더니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50만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다 더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뺐을 때 50만원이 되면 되잖아요. 요거 두 개가 이미 50만원이니까 OH가 얼마겠어요? 30만원이죠. 올해 문제가 계산도 되게 간단했어요. 뭐 지저분한 것도 없었고. 그나마 이제 계산이 좀 지저분했던 문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6번 같은 경우 수익 문제. 이건 풀지 말라고 낸 문제예요. 이거는 안 건드려도 돼요. 틀려도 전혀 상관없다고요. 네,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빈출 주제 위주로 공부해 나갈 겁니다. 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제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힘내시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